네, 따뜻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권용성 목사님 연락을 받고 바름교회에서 이름도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하고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넘는 긴 역사 동안 한국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쓴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제 자체가 요즘 같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상이 아주 험하게 돌아가고 있고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많이 부담이 됐는데 목사님하고 설교 전에 잠시 교제 나누고 또 오늘 이렇게 기도위원회 또 평생교육위원회 분들이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고 정말 대단한 교회구나, 앞으로 더 크게 하나님 나라에서 쓰이는 교회가 아닐까 싶고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더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더 성도답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제가만 준비한 걸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는 생각을 좀 자신감도 갖게 됐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오늘 주제는 사실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네, 슬라이드 이제 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천 투자와 삶에 관한 그런 주제인데요. 1시간 강의, 저희가 준 강의 시간이 1시간인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야 되는 내용이고, 또 투자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업해서 망하는데 한 얼마쯤 시간 걸리시나요? 물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망하는 것만 가정하면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통계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 한 뭐 1년도 가지만 3년 정도 가신다 그래요. 잘 안 될 경우에. 주식은 얼마 만에 망할 수 있습니까? 네? 단 1분에도 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그런 내용이지만 하여튼 오늘 그 1시간 동안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필요하시다면은 또 개별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아까 보니까 설태영 목사님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설 목사님께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보통 투자에서 하는 얘기니까 책임할 사례인데, 오늘 제가 혹시 말씀을 드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말씀드리려도 그거는 제 의견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삼성생명 투자사업부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해서 회사에서 기회를 줘서 런던에서 96년부터 2001년까지 유럽 주식 펀드 매니저로 유럽 주식을 직접 투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한 굉장히 오래 30년도 더 전에 유럽에서 직접 주식을 투자했으니까 한국에서 보면 1세대 펀드 매니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들어와서 국내에서 주식운용 팀장,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주식만이 아니라 국내 채권, 부동산, 뭐 융자에 포함해서 이 당시 한 200조 가까운 그런 삼성생명에 여기 계신 분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신 걸 갖다가 운영해주는 부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최고 투자 책임자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에는 이제 비서실이랑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고 어떤 또 금융사도 이렇게 제가 직접 관리하는 일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저 경력만 보면은 아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렇게 투자의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뭐 저기 어디 코엑스 같은 데서 투자자들 모아놓고 설명하는 그런 투자 전문가가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저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하고 특히 대학생 젊은이들한테 투자에 대한 재정적인 교육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각자 다 자기의 사명이 있고 또 가는 길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삼성에서 그래도 잘 나갈 줄 알았는데 50대 초반에 어느 날 갑자기 출장 가려고 짐을 들고 나갔다가 캐리어를 들고 나갔다가 그날로 해고 통지를 받고,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서 그들부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장로라고 될 거라는 거는 아마도 예상을 못했었고 저도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아까 에베소 2장 10절 있었지만 아마 그런 일에 저를 쓰시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동일하게 이제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시고 지금도 사용하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의 초과소이라는 얘기인데, 초가소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복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이걸 하나님의 자산 형성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이 원리인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또 개인 투자자들 여기 많이 계시기도 하겠지만 왜 개인 투자자는 실패만 하는지, 결과적으로 실패하는데 왜 그런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세상이 지금 정신 차리기 없는 상황이죠. 오늘도 뭐 시장도 보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역사상 최고치를 오늘 갱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모라 그래가지고요. 포모가 이제 영어로는 Fear of Missing Out이라 그래가지고요. 결국 요즘 젊은 사람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나만 그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이랑 똑같은 겁니다. 다 남들은 주식해서 돈 벌고 어쩌다 하는데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 시장 보게 되면 지난 서울 때 서울 위에 주식시장이 막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아마 올 설에는 만나셔가지고 정치 얘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보다는 아마 주식 얘기 많이 하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서울 이후에 막 올라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경적 재정과 투자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도 있고 있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AI 시대에 살아가는데, AI 시대에 인간의 가치와 정체성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자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소득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은행 예금과 저축하고 있습니다. 청취자기 일하시면서 은행 적금 붓고 하시는데 과연 그걸로 다 미래 준비가 가능할 것인가?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이제까지 굉장히 부의 축적 수단이었는데, 그럼 우리 자녀들은 부동산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질로부터도 좀 어려운 일이죠. 물질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고, 지금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힘겨운 건데 어떻게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는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내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상위 10%의 한국의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 부자가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만 있다면, 그죠?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혹시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의 초과소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우선 오늘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는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저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내주신 분이신데, 그분이 재물도 만드셨다면은 저는 재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고 또 어떻게 이거를 통해서 부를 형성하고 축적해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성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나 그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절대 까먹지 않은 것은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긴 하겠지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부자가 되는 건 뭐죠? 일단 신나는 거죠, 그죠?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과시할 수도 있고, 또 요즘 뭐 파이어란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일찍 돈 빨리 벌어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난 멋지게 내 삶을 살겠다, 여행 다니면서 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우리 자녀들은 더 많은 나눔과 드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선교와 전도 어떻게 하면 더 물질적 헌신할 수 있다 생각을 할 겁니다. 부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부에 대해서 아까 목사님께서도 아마 설교 중에 많이 말씀하셨지만 디모데전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물과 돈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인 거죠. 그렇죠? 인간의 마음, 저기는 것처럼 부하려는 자는 시온과 오물에 빠진다라고 했고, 결국 인간의 탐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뒷부분에 가야 이렇게 합니다. 뒤에 보시면은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렇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을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뭐 다 아시다시피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왜 부자가 되느냐? 부자가 돼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도전하게 말씀드린 거는 성경적 관점에서는 부자를 나쁘다고 하는 건 없다. 왜냐하면 바울도 아주 좋은 가문에, 그리고 교육 잘 받은 엘리트였고, 바울을 도와준 많은 사람들도, 바울 자체도 텐트 업체 자비장이었지만 바울을 도와준 많은 사람들도 다 그만큼 물질적으로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도와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른교회도 더 많은 선교를 하고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다 부자가 되셔가지고 11조 하시고 선교하고 하시게 되면 교회가 더 잘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부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성경적 관점에서는 하여튼 선한 일을 위해서, 아까 말씀 우리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거고 탐심과 경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에서 부자의 개념은 아까 제가 이제 부자가 되는 게 물질적으로 좋다겠지만 사실 성경적 관점 부자의 개념은 아시다시피 재물에 구애받지 않고 자족하면서, 그죠?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목사님도 말씀하셔서 다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돈을 얼마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죠? 아마 기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돈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아마 행복하신 분 찾아보시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적당히 있을 때 행복하신 거고, 오히려 뭐 굳이 국가별 행복지수 따졌을 때 제일 행복한 나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가난한 순서도 행복하다는 말을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자족이 그만큼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 창고에 불을 쌓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하늘 창고에 불을 쌓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아까 목사님도 청지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청지기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 청지기 하게 되면은 보통 어떤 이제 부유한 가정에 이게 청지기가 되면 재물을 관리한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재물을 관리한 사람보다는 사실은 투자로 가치를 키우는 사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영어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일부 영어로 써놨는데, 저는 이제 외국에서 보는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돼 있어서 영어로 써놨는데요. 우리나라 개역개정에서는 장사여 5달러를 남기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시간과 능력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사용할 것이냐, 그 능력을 키울 거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본문을 보시면은 장사여 5달러 받은 사람이 5달러 남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원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다 읽진 않고요, 인베스터 머니, 그 돈을 투자해서 5달란트를 얻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NIV 성경에서 뭐냐면 put the money to work, 돈이 일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사한다 하는데 여기는 투자했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 개혁 개정을 만들 때 한국 회사에서 아직 그렇게 경제가 발달은 산업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장사해서 돈을 버는 것, 그것이 아마 일반적이었을 겁니다. 아마 개혁 개정이 아니라 지금 개혁 개정 4판이 아니라 다시 개혁 개정 5판이 나오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투자라든가 사업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걸 갖다 뭐죠? 투자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장사한 사람보다는 다 뭐죠?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 워렌 버핏 투자해서 들고 온 사람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앞으로 달란트라는 이 청지의 개념을 얘기할 때에 청지기 하면은 그냥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관리도 중요하죠. 그걸 넘어서 가치를 키우는데, 가치를 어떻게 키우는 거냐? 그거를 투자를 통해서 또는 사업을 통해서 가치를 키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투자로 했을 적에 가치를 키우는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치 키우는 방법을, 원리를 무엇으로 볼 수 있냐? 그것이 복리입니다. 복리를 이게 좀 아마 그 은행 예금만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익숙하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을 갖다가 10% 금리를 줄 때 은행 예금을 하시면 1년 뒤에 이자가 얼마가 붙죠? 10만 원 붙죠. 110만 원 될 겁니다. 그럼 2년 넣으면 얼마가 될까요? 120만 원 되죠. 2년짜리보다 120만 원 됩니다. 복리는 뭐냐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뒤에는 10만 원 똑같은데 2년 차가 되면은 10만 원에, 이자 10만 원에도 이자가 10%가 붙는 겁니다. 11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차에는 121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3년 차가 되면은 133만 원.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늘어가는 방식인 거죠. 이거를 오늘 제가 조금 어려운 말씀 드린다고 했는데 한번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복리를 갖다가 우리가 72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는 72법칙은 뭐냐면 내가 한 모든 원금이 내 자산의 가치가 2배로 증가하는 걸리는 시간이에요. 72 밑에 수익률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72 밑에
우리나라 경제만 보되 경제가 2%로 성장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2배로 성장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거죠? 무려 36년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만일에 지금 1% 정도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성장하면 2배 가는데 얼마 걸리는 거죠? 72년 걸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 상품을 샀는데 10%짜리를 갖다가 매년 10%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2배 되면 몇 년이 걸릴까요? 7년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7년이요. 그죠? 그러면 지금 과거에 미국의 전체 시장이 7% 올라갔다 하게 되면은 10년마다 2배가 됩니다. 20년 되면 몇 배가 될까요? 4배가 되고 30년이 되면은 8배가 되는 겁니다. 그죠? 2 곱하기 2, 또 곱하기 2 해가지고 8배가 증가합니다. 그게 바로 복리의 법칙입니다. 이 복리의 법칙은 사실은 은행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행에서 차입을 했는데 은행에서 만일에 복리로 여러분한테 이자를 물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화해서 갚을 방법이 없는 거죠. 은행은 다 달립니다. 그러나 은행을 제외한 물가도 여러분이 맞는 식당 가서 올해 물가가 그 식당에서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10% 올려서 만일에 밥값이 11,000원 됐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내년도에 그 식당에서 물가가 또 올라 10% 올렸습니다. 그럼 내년에 그 식당에서 여러분의 그 점심값을 얼마면 12,000원 할까요? 아니면 12,100원을 할까요? 12,100원이 되는 겁니다. 물가와 경제성장 모든 경제현상은 다 복리를 증가합니다. 그래서 복리 얘기 좀 안 하는 거예요. 이 복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이제까지 물리학자에서 가장 유명했던 물리학자인데 복리는 지구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했어요. 만약 아인슈타인이 크리스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복리는 뭐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리를 갖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는 복리라는 걸 이렇게 믿음 투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위에 조금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복리라는 거는 보시게 되면은 달리는 여러분 은행 예금은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10년이 지나도 아까 10%면 10년 지나도 이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100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복리는 곡선이 어떻게 돼요? 포함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죠? 이게 어떤 시점에서 초과해서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복리거든요. 옆에 좀 수식이 있는데 저 수식은 그 기하함수 수식인데 그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리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시간의 힘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도 그런 거죠. 우리의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죠? 여태까지 하면 여러분도 오실 거고 앞으로도 갈 겁니다. 그래서 복리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믿음 투자다. 보이지 않는 건 시간을 믿고 시간의 힘을 믿고 가는 게 복리 투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복리가 하려면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꾸준함. 밑에 보시면은 아까 10%씩 매년 자산이 증가한다 할 적에 그냥 10% 매년 증가하면은 그죠? 30년 뒤에는 17배가 되나? 지금 10,000원을 집어넣으면은 17만 원이 될 수 있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맨 밑에 보시게 되면은 같은 10%인데 50% 갔다가 마이너스 30 갔다가 50 갔다 마이너스 30 갔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면은 실제로 증가하는 건 한 2배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리가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수익률 아까 72법칙 수익률 높아야 되고 또 하나는 오랜 시간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꾸준함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지금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 우리의 믿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 예배 참석하시고 오늘 수예배도 오셨는데 성경 보시고 말씀 보시고 또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믿음 생활도 그 꾸준함을 유지하는 건데 복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결국 뭐냐? 왜 복리가 중요한 뒤에도 말씀해요. 자산 형성의 원리는 결과적으로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원리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리학과 얘기했는데 여러분 알겠어요.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하는 일이 30배, 60배, 100배를 맞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투자 쪽에 있다 보니까 투자의 세계에서 30배, 60배, 100배 가는 거에 뭐가 있다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배팅을 한번 세게 해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코스닥에 있는 한 1,000원짜리 주식 사가지고 1,000원짜리 주식에 한 100만 원 가면은 그죠? 몇백 배 가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사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니 여기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거 파생상품 투자를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30, 60, 100배를 근데 그것이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투자해서 맺은 실증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워렌 버핏이에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워렌 버핏 옆에 보시겠는데, 워렌 버핏은 1930년생입니다. 작년에 은퇴를 해서 95세를 은퇴를 했는데, 이분이 공식적인 투자 기록이 한 60년의 투자 기록이 공식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 남아있는 투자 기록이 얼마냐면 55,000배, 55,000배. 그렇죠?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렌 버핏 이것은 다 99%가 65세 이후에 만들었다 얘기합니다. 그 전에도 물론 투자를 잘했지만 부의 대부분이 65세에 만들었다는 거죠. 워렌 버핏이 만약 60세 은퇴했으면은 워렌 버핏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건 뭐죠? 워렌 버핏 재산이 시간을 가면서 엄청 증가한 겁니다. 시간인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얘기합니다. 내 삶은 복리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워렌 버핏의 저보다 더 놀라운 거는 옆에 있는 S&P라는 겁니다. S&P라는 건 뭐냐면요, 미국의 대표적인 50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수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500대 기업. 그 미국 대표적인 500대에 있는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거죠. 그게 몇 배 생각 보세요. 몇 배 올라갔죠? 390배 올라갔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설 목사님하고 잠시 얘기했는데, 설 목사님이 이제 조만간 아마 그 얘기가 나와 봅니다. 설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그 얘기를 많이 할 적에 100만 원짜리 S&P 500을 100만 원만 만일에 샀으면 60년 뒤에 저게 똑같이 반복된다면 얼마 되는 거죠? 그게 무려 3억 9천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60년 전에는 투자할 방법도 없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만일에 부모님이 했으면 지금 4억, 3억 9천 이만큼이 돼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복리에서로 늘어나는 것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리의 초가속 효과. 초가속이라는 것은 어떤 임계점을 지나면 어떤 상황, 그러니까 시간이 약 10년 정도만 넘어가면 급격히 올라가는 그건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내가 노력해서 개별 종목을 투자하고 공부해서 무슨 파생상품 투자하고 남을 쫓아다니면서 혹시 좋은 색이 없나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S&P 500이라는 나 투자방 말리게 되죠. 거기 투자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시간이 지나면은 저렇게 엄청난 몇백 배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30,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 이상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복리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경제 시스템을 신뢰하고 청지자 사명을 오랫동안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절약하고 꾸준히 저축, 그죠? 적립한 자녀에 주신 하나님의 자산에 향한 선물이 바로 복리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실 것이 복리는 이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산 형성 원리이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이거는 믿음과 똑같다. 그죠? 성경에 사용하는 믿음이 원리가 똑같다. 이걸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우선 이게 성경적인가, 이렇게 제가 아까 이 자리에서 주식 투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 심지어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주식 투자를 제한할까요? 여러분이 아는 회사들, 우리나라 대체익이라는 삼성전자는 어떤 회사죠? 주식회사입니다. 그죠? SK하이닉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 회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사의 95% 이상 거의 다가 주식회사예요. 그죠? 주식회사는 어떻게 하면 주주로부터, 이번에 여러분 혹시 모르지만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상장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했죠? 전 세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 모아서 그걸 앞으로 우주 사업을 펼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뭐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새로운 사업, 더 부가가치 높은 사업에, 혁신 사업에 도전하는 것이 주식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경제에서 주식회사를 제약은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S&P 500을 얘기했는데 S&P 500에서 제일 큰 회사, 그게 엔비디아라는 회사입니다. 젠스랑 얼마 전에 왔다 갔죠. 여러분 아시죠? 젠스랑이 만든 회사가 시가총이 얼마나 큰 회사냐면요, 무려 5조 달러입니다. 5조 달러.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 전체 시가총액이 2조 달러 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보다도 몇 배가 큰 거죠? 두세 배가 큰 회사예요. 1등이 엔비디아, 그죠? 젠스랑. 2등이 여러분 구글이라는 알파벳이에요. 그 다음에 3등이 애플, 4등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그 회사를 다 어떤 회사죠? 벤처부터 시작해서 투자자부터 자금을 모아서
혁신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해서 세계적인 사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만일에 해야 됩니까? 주식 투자 맞서야 얘기하는 그분은 어떤 거죠? 그분은 지금 2020년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석기 시대, 그죠? 아니면 농경 사회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건 제어할 여지가 없는. 근데 왜 그런 주식 투자가 문제냐? 문제 탐심인 거죠. 탐심. 우리가 주식 투자하게 되면은 투자해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들이 왜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죠? 욕심에. 아까 일부라도 망할 수 있다. 욕심 때문에 투자가 투기로 가는 거죠. 투기로. 탐심에. 그렇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탐심에 빠져서 제가 대학생들 많이 하는데요. 대학생들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하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다 보면 욕심이 과해지고 돈도 빌리게 되고 수업도 다 빼먹게 되고 거기에 아주 빠져는 거예요. 더욱이 문제된 건 대학생들은 이거 투자를 뭐 삼성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되게 어떤 걸 사냐면 코인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상한가가 없어요. 한 방에 60% 70% 올라갈 수 있어요. 반대로 한 방에 빠질 수도 있어요. 밤새 투자할 수 있어요. 24시간 365일. 그러니까 거기에 떨어가는 거였어요. 그거는 투자일까요? 투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안전하다. 주식은 뒤에서 얘기했잖아요. 주식은 해야 된다. 단 개별 주식을 욕심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오신 복리 시스템에 굴러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죠? 근데 그건 어떤 거냐? 계속 얘기하지만 그거는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겁니다. 천천히. 죄송하지만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약간 늦었을 수가 있어요. 100세까지 가니까 지금 하셔도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시간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주식 투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식 투자란 개별 주식이나 또 ETF 뒤에 말씀 ETF 투자를 통해서 혁신을 기반한 성장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스페이스X라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주도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미래에셋증권을 통해서 그 주식을 한 주라도 샀으면 그 한 주를 사신 분은 어떻게 된 거죠? 스페이스X의 주주인 겁니다. 여러분이 엔비디아 주식을 200불 정도 하는 건데 한 주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엔비디아 주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주식 한 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의미는 없죠. 한 주를 갖고 있는 주주가. 그렇죠? 왜냐하면 주주라는 거는 결국 누가 주수를 많이 갖고 결정되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 주라도 그 회사의 주인인 겁니다. 주인은 뭐죠? 주인은 뭐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가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본주의 저 개념을 잘 좀 머리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경제화 시스템을 신뢰해서 미래 경제적 기반을 쌓아가는 뭐죠? 장기저축 수단인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주식을 장기저축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만 주식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보실까요? 우리나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죠, 주식을? 삼성전자 내가 주주니까 삼성전자 어떻게 경영하고 삼성전자 사업이 어떻게 운영해 거기 관심 있나요? 아니면 삼성전자 어제 얼마였지? 지금 얼마지? 가격만 보면서 아마 사고 팔고 겁니다. 그 젊은 사람들 갖다가 4848 이렇게 해요. 사고 팔고 파는 거죠. 그죠? 그거는 어떤 거죠? 투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까 좀 심하게 말하면 그 트레이딩이라는 사고 파는 걸 트레이딩이라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죠. 단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투자라기보다는 사실은 오로지 가격만을 보고서 더 높은 가격에 내가 팔겠다, 더 싼 가격에 사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거죠? 투기에 가까운 행동인 거죠. 즉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평균 보유 기간이 9일입니다. 그렇죠? 2주 만에 다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일 매매 비중이 그날 사서 그날 파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코스피라는 시장이 있고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코스피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대표 종목이 약 800개가 상장이 되어 있고 코스닥이라는 데는 그렇지 못한 약간 우량하지 못하고 좀 작은 기업들 그런 IT라든가 바이오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약 1,800개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800기업이 상장되는 코스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당일 사서 당일 파는 사람이 50%는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레버리지라는 게 있는데요. 레버리지라는 건 돈을 빌려 사는 거죠. 그죠? 돈을 빌려서 주식 사는 비중이 거의 전 세계에서 탑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한국 투자자를 보면서 한국 투자자들은 그죠? 다 뭔가 좀 투기, 그죠? 한민족, 한국 사람 주식시장 관점에서 투기의 민족이 아닌가 이런 조소를 받을 만큼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 아까 얘기해서 워런 버핏 전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투자자입니다. 그죠? 그분이 훌륭한 투자자는 수익률도 좋았지만 무려 그분이 14살부터 투자했으니까 8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냈고 그분이 무려 300조에 가까운 돈을 사회에 기부를 하기도 했고 지금도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고 그래서 존경받는 투자자인데 그분이 종목 선정 기준은 저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보게 되면 저런 기업을 과연 개인들이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지금 30만 원에 산 사람하고 5만 원에 산 사람하고 어떻게 씁니까? 30만 원에 사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지금 30만 원, 50만 원 간다기도 하는데 이거 20만 원 가면 어떡하지? 5만 원에 사신 분은 어떤 거죠? 아니 뭐 20만 원 가면 어때?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거죠? 아, 우리가 삼성전자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기업이 어떤 가치가 있다면 그거보다 무조건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주식 투자하는 건 뭐냐?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자고 할 때 삼성전자 어디든 간에 좋은 회사죠. 그런데 좋은 회사를 만일에 삼성전자를 아까 얘기했듯 10만 원에 산 사람과 30만 원에 산 사람 다른 거거든요. 싸게 산 사람만이 투자에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식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서 아까 좀 이건 그냥 참고 삼을 내가 개별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나 주가라는 거는 저기 좀 영어로 써 있는데 여기 좀 안돼 뭐냐면 EPS라는 거는 주당 순이익 기업의 주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과 금리와 돈과 투자자 심리를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작년 8월 말에 2,300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거의 8,800까지 갔거든요. 지난 한 무려 9개월 동안에 약 4배가 올랐습니다. 올라간 거에는 대부분이 물론 여기 주식도 아니겠지만 삼성전자와 SK는 우리나라 반도체 실적이 워낙에 좋은 게 영향을 줬습니다. 실적 영향을 준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만이 다였을까요? 여기 지금 혹시 보험을 해약하고 아니면 그동안 적금을 해약하고 주식을 투자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약 100조의 돈이 보험회사와 은행 예금에서 100조 이상의 돈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신용,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돈들이 지금 몇십 조가 있어요. 그건 뭐죠? 돈의 힘이. 그리고 또 ETF라는 아까 그 뒤에 ETF라는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가 오른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거죠?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포모라는 현상은 투자자 심리가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주가라는 거는 지금 그 삼성전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할 거느냐? 그건 뭐가 결정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돈과 심리가 결정할 텐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주가라는 거는 미래에 발생할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서 더 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올해 300조익이 난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년에는 400조, 500조로 계속 이익이 나는 겁니다. 만일에 300조 이익이 내년에는 200조를 꼭 낀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가는 크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는 반드시 모든 정보를 선반영합니다. 프리프라이스 영어로 썼는데 이번에 젠슨항이 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면은 젠슨항 관련된 종목들 사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 뭐 LG전자나 그분들 주가가 지금 반토막 났어요. 왜 그런 거죠? 이미 젠슨항이 온다는 걸 아는 분들은 여러분은 뉴스 보고 알았겠지만 이미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미리 산 거죠. 미리 사서 뉴스 보고 사는 여러분 같은 사람 살 때까지 기다렸다고 여러분 들어오는 순간 어떤 거죠? 다 팔고 나온 거예요. 그거를 지금 늦게 사신 분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50% 손실 났는데 젠슨항이 한번 돌 때까지 한번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모든 종목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친구 많이 샀고 뉴스 보고 사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가 밸류에이션에 PER이 있다는데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는 뭐냐면요. ETF라는 거는 자, 우리나라 옆에 코스피 200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코스피 있잖아요. 코스피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약 얼마 있죠? 33%가 되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약 7천조에 가까이 있다면 삼성전자 주식이 약 한 2,500조 뭐 이 정도 가까이 우선이니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이닉스가 약 30% 가까이 돼요. 그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 60%가 두 회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ETF라고 여러분들 사겠지만 코덱스 200으로 200 종목을 갖고 있는 ETF 한 줄 사게 되면 여러분들은 원하든 간에 거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60%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얘기 뭐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만일에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주가가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왜 삼성전자, SK 반도체 하냐면 이게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 ETF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원래 만든 거는 존 보브라는 사람이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 투자해가지고 손실 나고 별 효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질 텐데 미국 경제 전체를 살 수 있는 상품을 만들자. 그럼 미국 경제 성장하는 과실을 갖다가 다 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든 것이 ETF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그런 지금 뭐 저기 있는 액티브 ETF라는 거는 운용력이 직접 운용하는 거고 뭐 테마나 레버리지 이런 건 아니고 더욱이 최근에 지난 5월달 말에 전자와 하이닉스만을 상하는 ETF가 만들어졌어요. 자, 지난주에 혹시 주식 투자하는 분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주식 한국의 코스피가 어땠냐면 하루에 8% 빠지고 다음날 8% 올라가고 일주일 동안 주가는 똑같았어요. 8,100으로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주중에 8% 올라 8% 빠지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10% 올라가고 10% 빠지고 하이닉스는 하루에 15% 빠진다는 줄 있어요. 두 배짜리는 어떻게 됐겠죠? 하루에 20% 빠진다는 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혹시 1,000만 원을 갖다가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투자했는데 그죠? 다음날 뭔지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20% 손실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일할 수 있겠어요? 멘붕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2배짜리 레버리지 ETF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저거는 여러분 같은 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트레이더 아주 그냥 그 고빈도로 주식 투자 트레이더들이 있어요. 그 초단기 매매라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것이지 여러분을 위한 건 아닌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우리나라 가장 큰 시가총액 큰 종목에다가 레버리지 ETF를 만들어줘가지고 지금 유감스럽게도 여기는 그런 분이 아니겠지만 이 밖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저기에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크게 걱정입니다. 절대 저건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 주식 ETF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ETF를 아까 얘기한 거죠. 시장 전체를 사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코스피 200의 ETF 사면 코스피 200 종목 전체를 사는 거예요. 그죠? 60% 삼성전자 사는 거고 S&P 500을 산다 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 500개를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앞에 저기 보면은 코덱스 200에 지금 13만 9천 원 한 주가 타이거 미국 S&P 500에 28,300원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28,300원을 투자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S&P 500 전체를 하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TF 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무슨 섹터 ETF니 무슨 이렇게 붙은 것들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닌 거고 오로지 S&P 500 ETF, 나스닥 100 ETF 전체를 상징하는 그것만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법 중에서 적립식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적립식 투자하는 거. 그거는 적립식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적립식 하다 주가 빠지면 안 하는 분인데 적립식 투자는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죠? 저기서 보다시피 주가가 빠질 때에 더 많은 주식을 갖다가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높은 성과를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립식 투자는 자동으로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설명하면 좀 긴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인 투자자들은 왜 실패하느냐? 좀 한국의 개인 투자자는 90%가 장기적 손실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꽤 수익을 내는 분들이 계실 거고 크든 작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손실 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라 데이터가 이제까지 모든 실증 데이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근면성실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한국인의 속성이 주식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을 갖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조급한 사람한테서 마음이 여유롭고 느긋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돈을 옮기는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빨리빨리 하고 남과 비교해서 성공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잘 사는 데는 도움이 있지만 투자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이 개인들한테는 불리한 시간이다. 우리나라 시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들이 코스피 같은 경우 전체의 한 70% 지금 거래 기준으로 70 내지 80% 개인들이 하고 있어요. 기관들은 거의 없고 외국인과 개인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외국인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외국의 전문 투자자들을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핸드폰 보면 투자할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은 컴퓨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매매 비중이 7, 80%예요. 그건 뭐냐면 AI 같은 거를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개인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다. 자, 옆에 보시게 되면은 지난 1년에 코스피가 한 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투자 성과를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개인들이 20대, 30대는 2, 3%밖에 못 냈어요. 여기 많이 나이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나마 좋은 성과인데 그건 뭐죠? 다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과가 부진한 겁니다. 개인들은 시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개별주식 투자는 없겠지만 지금 젊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자녀분들 미국 개별주식 투자 가냐면 꼭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전문 투자가도 미국에서 오로지 10%만이 아까 S&P 500 같은 지수를 이기고 나머지 90%는 그와 성과를 못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게 되면 코스피 지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제가 학생들 할 때 학생들 중에서 아침에 오게 되면 이렇게 눈이 빨개져서 엎어져 자는 놈들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옛날 같은 술 먹고 잤을 때 지금 뭐죠? 밤새 트레이딩 하다 온 거예요. 주식 트레이딩 하다가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만약에 밤새 트레이딩 하다가 회사 가가지고 졸려가지고 하품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은 직장도 잃을 수 있는 리스크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개별 주식도 위험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 왜 실패하느냐? 여러분 개인 투자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도 주식 투자할 때 공부하고 하십니까? 지금 막 삼성전자 올라간다 뭐 한다 그러면 어쩌죠? 두려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그지 되는 거 아니야? 포모, 아까 포모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누가 이거 좋대더라. 지금 코스닥에 무슨 종목이 좋대더라 하니까 막 그걸 정보매라. 남의 말 듣고 사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저거에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건데 처음에 조금 투자합니다. 그죠? 조금 투자하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큰 돈을 갖고 투자했으면 더 많이 벌었을 텐데. 그럼 어떡합니까? 판돈을 올리는 거죠. 그죠? 판돈을 내 돈만 가지고 올립니까? 어떡하죠? 자녀들은 엄마 돈 꾸고. 그죠? 그 다음에 보험. 야, 이거 보험 다 필요 없는 거지, 뭐야, 내가. 그죠? 보험 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예금. 이거 우리 딸 결혼할 자금이 있는데. 그래. 지금 하면 뭐 코스피 뭐 10,000도 20,000도가 안 되는데, 야, 잠깐 갔다 투자하자. 그지? 그러면 대박 날까 하고 투자를 할 겁니다. 판돈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 어떻게 되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판돈 올리는 시기가 당연히 좀 빨리 올렸으면 모르겠는데 미루다가 그죠? 하다가 모르겠다, 애써 모르겠다고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하는지 잘못하다가 그죠? 그 다음에 주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저기 제가 금액을 좀 작게 써놨지만 저게 만일에 차입을 하고 판돈을 더 크게 걸렸으면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하는 거예요. 찔끔 올라가 그러다가 어떡하죠?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전을 팔았어요. 근데 또 올라갑니다. 그럼 어떡하는 거죠? 내가 왜 팔았지? 이번에 진짜구나. 또 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다 조바심, 탐욕과 자기과심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죠?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도파민 중독에는 여기 투자하시다가 지금 짜릿짜릿한 거 좋아하시면 큰일 납니다. 젊은 사람도 그렇거든요. 주식 투자하게 되면 잘한 코인 투자를 왜 하느냐? 이 친구들이 이게 한번 게임하던 친구들이 돼가지고요. 이게 아주 도파민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 중독이 되면은 일상을 복귀 못합니다. 주식 투자에 정말 거기까지는 여긴 절대 그러면 없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매일매일 주식 투자만 하는 사람들이 300만 명입니다. 300만. 그분들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옛날 자영업도 했지만 그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분들 어떻게 하는 거죠? 물어보세요. 그분들 투자해서 돈을 잃어도 뭡니까? 원금 회복했다는 것도 있지만 이 재미에 도파민 같은 거예요. 그 일상을 복귀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꼭 뭐죠? 조급하려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주 패망이 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식을 농사에도 비유했는데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면 농사를 짓는 것처럼 주식 투자도 계속 주식 투자 말씀하는 거는 뭐죠? 주식 투자는 단기 매매할때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죠? 시간을 더 길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심합니다. 시간이 좀 빨리 되지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보통 10년에 30%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옆에 시장 주기라는 게 있는데 보세요. 시장 어떻게죠? 강세장은 비관 속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주식 안 한다 할 때부터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떠는 거죠? 낙관 속에서 행복하다가 행복 속에 죽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은 어디쯤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죠? 만약 모든 사람이 지금 나 열광하고 있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빨리 뛰어내려야 될 생각을 할 수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주식 투자는 그래서 인간이 이 주식 투자는 지게가 하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물론 하겠지만 이 많은 투자들이 와 있는 시간이에요. 주식 투자는 마음 사업이다 얘기합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한계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가지수 장기 투자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개인 투자 이유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옆에 손흥민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모든 투자가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요. 워런 버핏도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한 적도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뭐죠? 여러분 저기 지금 동네 축구 선수입니다. 그죠? 아마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을 아깝게 모은 돈을 갖다가 뭐 하는 거죠? 외국에 돈 많은 투자들한테 이렇게 제 돈 가져가세요 하고 싫어합니다. 실제로. 그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렌 버핏 아까 얘기했지만 워렌 버핏하고 투자회사 있는데 워렌 버핏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투자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 자기 같은 사람은 예의적입니다. S&P 500에 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지수 ETF S&P 500 지수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길 수 없습니다. 개별주의 투자해가지고 벌 수 있습니다. 지금 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제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욕심이 작동하게 되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S&P 500에 투자하고 여러분들 꿀잠을 자면서 맑은 정신으로 일도 하시고 또 자녀든 회사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꿀잠 투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주식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89년 4월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지수가 1000이었어요. 그게 작년 8월까지 2300입니다. 무려 36년 동안에 지수는 2배 올랐어요. 근데 그게 지난 8월 말부터 해가지고 9개월 동안에 얼마죠? 8800까지예요. 오늘 기준 8800까지 무려 4배 올라간 겁니다. 자, 저게 계속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저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저 뚫고 올라갈까요? 10,000, 20,000 계속 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한국 시장은 옆에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저기는 반도체의 영향이 컸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굉장히 시크릿까지 산업죠. 지금 AI 혁명 때문에 반도체의 이 주기가 길어질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어진다 할지라도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 이익 성장이기 때문에 성장이 멈춘 순간 주가는 빠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 S&P 500은 제가 입사할 때 같은 시기에 약 300 정도였어요. 그게 지금 7,600까지거든요. 같은 게 25배 올랐습니다. S&P 500 아까 미국 전체라는 것이죠. 미국은 알다시피 지금 세계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주 친화 조건이라든가 또 하나는 S&P 500 자체는 10년마다 전체 지수 30%가 500개 중에서 150개가 바뀌고 있어요. S&P 500은 어떠냐면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지수를 구성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까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IT뿐만 아니라 바이오, 그 다음에 무슨 그죠? 또는 리테일하는 기업들, 제조업체 전체 500개 기업이 아주 균등하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 500이라는 거는 우수한 지수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가계는 50%가 주식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산의 가장 큰 게 뭡니까 지금? 뭐가죠? 집이죠. 부동산이죠. 우리나라 중산층은 70에서 80%가 부동산입니다. 한국은 이번에 뭐 지방선거에서 그런 게 있었지만 부동산이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정책이에요. 빠져도 문제, 올라가도 문제입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뭘 제일 많이 신경 쓰죠? 트럼프가 왜 갑자기 지금 종전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전쟁을 왜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전을 왜 하려고 그러죠?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물가가 올라가고 주식이 빠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은 주식 빠지면은 재선 선거의 승리는 없습니다. 왜? 미국 국민의 50%가 주식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자산이 한번 여러분이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빠지면 기분 나쁘듯이 미국의 많이 중산층들이 자기 자산 50% 주식인데 주식 가격이 빠지면 여러분들 그 정부를 찍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 다음에 그 기축통화라는 건데 달러라는 건 전 세계에서 모든 금융거래와 모든 외환보유고에서 거의 80~90%가 달러거든요. 외환보유는 70%, 모든 거래의 90%가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까 목사님 그런 물어보셨는데 미국은 설사 아까 30%가 빠졌어요. 그죠? 리만 사태라든가 닷컴 버블 때 굉장히 경제적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빠졌는데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돈을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냅니다. 달러가 늘어나면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 좀 깨져 있는데요. 그 US 달러 자산 우리가 그 글로벌 자산 투자에 대해서 지금 국민연금 자산을 보시게 되면은 국민연금 60%가 해외 자산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진 거죠. 그럼 국민연금 왜 60% 해외를 갖고 있냐? 그거는 뭐죠? 미국 시장만이 장기적인 성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근로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형성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여기 아마 미국 들어요. 미국은 어떻게 하죠? 모기지를 받아서 집을 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시간을 가면서 그거는 갚아나가는 거고, 주식으로다가 자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의 그 펀드들은, 연기금 다 주식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외 투자에 대해서 긍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일본 경제가 좋을 적에 일본 사람들이 해외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일본은 웬만한 위기에도 튼튼합니다. 우리나라도 IMF 절대 안 옵니다. IMF 때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100억 불이 안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외 순 자산이 국민연금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젊은이들 투자는 해외 그 자산이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외환위기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괜찮다. 그런데 자산을 해외에 더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나라는 금융위기가 더 안전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자산을 갖고 오히려 그 노후에 소비하게 되면 경제도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외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과 미국의 은퇴의 삶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실화 같은 저도 느끼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사람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연봉 똑같았어요. 근데 미국의 지금 은퇴 자산이 10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어떻게 중간 정산 받아요? 저희 때 IMF 때 중간 정산 했거든요. 한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죠? 지금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50, 60대 가계의 순금융 자산이 부동산을 빼 금융 자산이 약 50대가 한 1.2억 원, 60대가 1.6억 원. 그죠? 중위자산은 한 8천에서 4천. 중위자산 1등부터 100등까지 100 쭉 나열했을 때 중간에 50위짜리가 약 4천에서 8천밖에 사실은 금융자산이 별로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저 미국 사람 10억은 얼마냐면요. 매년 900만 원씩 미국 시장이 아까 8% 올라왔다잖아요. 8% 하게 되면 1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저 퇴직연금이 400만 원 내가 국민연금처럼 반반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저 사람은 30년 동안 한 달치 월급을 갖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국 투자를 했더니 시간이 지나서 10억이 돼서 지금 세계 여행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이미 연세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바로 이 그림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또 여러분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워렌 버핏. 여러분들이 그죠? 잠자는 동안에 돈을 들어오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아주 늦게 늙을 때까지 그죠? 더 이상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본소득인 것이고 주식과 단타 매매로는 이거는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자, 지금 통화량 증가를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통화량이 매년 연평균 7% 증가했어요. 여러분들은 물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가를 생각하면은 인플레이션 2% 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치는 약 30년 뒤에 반으로 떨어집니다. 반으로. 그 아마 여러분 지난 30년 생각하시면 짜장면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여러분 물가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그죠? 반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통화량이 증가하면 정말 무서운 거는요. 주식과 부동산이 상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어떻게 하죠?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좋았죠. 아까 이제 주식은 지난 36년 동안에 1000에서 2000 갔어요. 강남 아파트 주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부동산보다 지금 미국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3배 올랐는데 어떻게 하죠? S&P도 5배,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배 올랐어요.
환율까지 가면 20도 올랐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디에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해외를 보고 있습니다. 자, AI 기술의 발전은 제가 이 부분은 좀 그냥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AI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앞으로 사회는 노동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해진 거죠? 자본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제가 학교에 있던 학생들이 제일 무료한 건 일자리가 없어요.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경제는 계속 성장해요. 삼성전자가 엄청 성장했습니까? 자본의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는 뭐죠? 부의 격차 확대되는 거고 자본이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해서 자본 수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의 재정생활은 그죠? 뭐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죠?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저는 젊은이들한테 11조를 꼭 하락합니다. 그런 삶의 우선순위와 그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본인의 탄심을 얼차했을 때 11조는 꼭 해야 한다고 제가 젊은이들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꾸준한 저축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걸 갖다가 복리가 작동하는 데 투자를 하자. 그게 바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좌 같은 경우는 여기 여러분들이 혹시 그 급여 통장만 갖고 계시면 모른다면 젊은 사람들은 제가 은행의 CMA와 ISA 구자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저축 구자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구자에 관한 좀 특수한 건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저축 IRP도 있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DC냐 DB냐 퇴직연금이 어디냐를 생각해서 꼭 DC 경우에는 수익률을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은 아까 복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복리의 변동성이 작고 시간과 꾸준히 하고 수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한국 시장은 이제까지는 한국 시장은 지난 30년 동안 수익률이 2% 시장이었어요. 미국은 8%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S&P 500과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리는 거고요. 그 상품에 대해서는 저기 여러 가지 증권사가 있고 각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자녀들이 지금 400만 원씩 월 33만 원씩 자기가 투자했을 적에 2%씩 운영하게 되면 30년 1억 6천입니다. 미국 시장 8% 올라가게 되면 얼마 되죠? 4억 5천입니다. 이 4억 5천이 어떤 돈이냐면요. 보세요. 우리나라 가구의 상위 10%, 아까 이제 10% 가게 되면 10%가 얼마죠? 10억이에요. 부부가 똑같이 5억씩 5억씩 요즘 맞벌이들 많이 하니까 하면은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약간 있죠. 개별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S&P 500에다가 내 월급 받아가지고 그냥 매년 400만 원씩 집어넣고 있으면은 그 자녀들이 30년 뒤에 회사를 그만둘 때 대한민국의 10% 현금성 자산으로 10억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상 10%를 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복리의 원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 10억은 어떤 돈이냐? 이 10억은 5억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30년 동안 매월 370만 원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국민연금이 포함 어떻게 하죠? 한 자녀가 370만 원, 국민연금은 5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두 부부가 합쳐서 1000만 원. 여러분 한번 자녀들이 1000만 원이 쓰면서 노후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매년 200만 원씩 커피 한 잔이 5천 원이니까 그죠? 5천 원씩 매일 절약해서 1년 200만 원 저가면 얼마 되는 거죠? 30년 뒤에 2억 2,700만 원. 2억 2,700만 원은 우리나라 30년 근로한 사람의 퇴직금이에요. 20년만 하면 얼마 되죠? 9,150만 원 되죠. 9,150만 원. 아까 60대의 어느 평균 정도는 좀 안 미치지 않지만 금융자산과 똑같습니다. 절대 이 저거는 계속 말씀은 제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리식으로 투자만 하면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여기 5, 60대 많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샬롬 투자 얘기합니다. 그죠? 성경에 기반한 샬롬 투자는 여러분들도 S&P 500 투자하는 거에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주식까지 시작하지 마시고 S&P 500을 갖다가 내가 10년이라도 한번 투자해보자 하시게 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정말 하지 말겠습니다. 그거는 최악을 피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금융사기에 나가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 5, 60대에 한번 망하면 회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별 주식 몰빵 투자, 특히 빚내서 투자하는 것들 여기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오면 좋은 종목 선정이 많습니다. 전부 다 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건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2배 레버리지 투자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이게 채권 주식인데 채권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채권 투자는 혹시 끝나면 저는 개별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산 형성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자, 주식 투자는 삶의 전략입니다. 주식 투자 단기 매매가 아니고 뭐죠? 장기 저축 수단입니다. 장기 저축 수단. 그죠? 그리고 돈이 쓰러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뒤에 보시게 되면 시간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여기 100세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time is the greatest asset and compound interest. 그죠? 복리가 가장 중요한 시크릿 웨폰이다. 그리고 투자는 뭐죠? 심플, 간단한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는 거죠?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S&P 500에 놓고 인내하면, 그것이 미국일까 전 세계에서 입증된 방법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 실전 투자는 제가 핵심 포화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개별 주식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개별 주식은 최소한 하시고, 투자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하는 분이 있다면은 가급적 기준의 70% 정도는 S&P 500 같은 데 옮겨서 장기 투자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의 초과서라는 책을 줬는데, 오늘 강의 드린 말씀은 저기에 많이 남아 있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은 저 책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여러분들 투자에 대해서 지금 세상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 부의 형성 원리는 복리를 믿으시고 시간을 갖고 계속 투자하시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그 부의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뭐죠? 고집매하지 마시고 사명자로 힘있게 살아가실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게 급하게 해가지고.